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제 1회 모의고사 두 번째 내용으로서 바로 수리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죠. 자, 두 비커 AB에서 각각 6%, 8% 소금물이 300g씩 들어있고 A 비커 소금물을 100g을 퍼서 B 비커에 옮겨 담고 다시 B 비커 소금을 80g을 퍼서 A 비커에 옮겨 담다 할 때 A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농도. 그러니까 이 농도에 관한 문제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 하나뿐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단계 기출문제 해설에서는 보지 않았던 이런 걸 모의고사 때 제가 하나 갖고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알다시피 이 강의는 바로 1단계 1단계 강의가 이제 직무능력 기초죠. 거기서 3강이 있어요. 3강. 사실 말하면 2강 뒷부분부터 3강이 이른 부분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이 익숙지 않다면 반드시 그 강의를 듣고 다시 와서 이 강의를 듣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이제 다음과 같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얘기인데 여기 A 비커가 있고 A 비커는 이제 300g이죠. 그리고 B 비커도 똑같이 300g입니다. 300. 그런데 이 농도는 이것이 6%고 이것이 8%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제 1단계 바로 그 직무능력 기초에서 얘기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의 양이에요. 소금양.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300g 지금 300g의 6% 그리고 300g의 8%죠. 이때 여러분 바로 이제 소금의 양을 구하기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00의 6%니까 6, 3, 18, 18g이고 이것은 3, 8, 24, 24g이죠. 근데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세 번째 내용이 어려운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100g을 이제 이쪽으로 갖다 100g을 물을 이 100g을 여기다 이제 갖다가 옮겨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옮겨 놓으면 이제 이 소금물은 A 소금물은 이제 200g 되겠죠. 200g. 그리고 B 소금물은 400g 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의 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0g에 6g이 들어가는 거죠. 100g에 6g이 바로 소금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금은 이 18g에서 6g이 뺀 거. 그러니까 6g이 여기 바로 B 농도로 B 비커로 옮겨가는 겁니다. 자, 왜냐면 이제 100g에 6%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이 24g에서 플러스 6g을 더하니까 이것은 바로 30g이 되죠. 30g. 반면에 이것은 12g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번 옮겼을 때 내용이에요.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두 번째 과정을 결론 지으면 두 번째에서 A 비커는 이제 200g에 12g이고 여기선 300g에 바로 30g이 소금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양이 이제 6g이 옮겨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좀 어려운데 그 다음 내용은 거꾸로 다시 B 비커 소금물을 80g을 A 비커에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80g을 담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때 이제 이 소금물은 280 되겠죠. 280. 그리고 소금의 양은 얼마냐? 소금의 양은 여기서 80g이 가니까 여기서 80g은 바로 400분의 80이기 때문에 이것은 5분의 1이 가는 겁니다. 자, 5분의 1은 소금물도 5분의 1 갈 뿐 아니라 소금의 양도 5분의 1 가죠. 그래서 30을 곱해. 그러니까 30 곱하면 이것이 5, 6, 30이 됩니다. 자, 그 말은 다시 6g의 소금이 다시 이제 A 비커로 옮겨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 비커로 이제 소금의 양이 옮겨가니까 6g이, 자, 6g은 반드시 400에 대한 80g이 옮겨갔기 때문에 소금도 30g에 5분의 1이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6g이 옮겨가니까 아까 12g에서 이것이 그럼 6g이 옮겨가니까 18g이겠죠. 18g. 자,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남은 이 A 비커는 지금 280g에 대한 소금물이 280, 소금의 양이 18g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농도는 바로 280분의 18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속된 말로 이제 지랄 같은 것이, 자, 이것이 딱 나눠떨이지 않죠. 그래서 소금물 두째 짜리까지, 소점 두째 짜리까지 나눠줘야 돼. 자, 그렇게 나눠준다면 이것이 6.42가 나오거든요. 6.42가 나오니까 두째 짜리에서 반으로 하니까 답은 4번이 되집니다. 자, 이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계산한다면 이제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적으로 강의를 들으면 이제 쉽지만
여러분이 처음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첫 번째 소금의 양과 소금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소금의 양이 바로 처음에 18g이 여기 12g이 되고 다시 18g이 되는 과정, 그때 이제 소금물의 양도 달라지는 거죠. 300g이 100g 갔을 때 200g이 되고 다음에 200g에서 다시 80g이 오니까 280이 된다는 거. 이 과정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문제를 적용시켜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10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11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수험자가 K기업 신입채용 필기시험의 응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A가 마친 2점짜리 문항의 개수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연립방정식에 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바로 2점짜리 그리고 3점짜리 5점짜리를 각각 10문제씩 30문항이 출제했다. 그 말은 이제 2점짜리 10문항이기 때문에 2점 10문항 이것이 20점, 그리고 3점짜리 10문항 이것이 30점, 5점짜리 10문항 50점, 그래서 전체 100점 만점이 된다는 뜻인데, 그때 여기서 보면 이제 30문항 중 22개를 맞고 8개를 틀렸다. 바로 5점짜리 문제는 1개 이상 틀렸다. 그리고 A의 총점 81점이다. 그러니까 각각 우리는 2점짜리를 X개, 3점짜리를 Y개, 그리고 5점짜리를 Z개 맞췄다고 보고 XY, Z에 관한 3원 1차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여기 30량 중 22개 맞았단 말은, 자, 여기 XY, Z가 이제 전체 다 맞았으면 이게 30문항이 될 텐데, 그래서 X 플러스, 이게 맞은 개수거든요. XY, Z는 이것은 2점짜리, 3점짜리, 5점짜리 맞은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이것이 22라고 보면 되죠. 22개 맞았기 때문에. 근데 총점이 81점이니까 이 총점은, 이 X는 이제 2점짜리이기 때문에 2X 플러스 3Y 플러스 5Z가 이것이 81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개씩 미지수가 3개니까 한 식이 더 나와야죠. 그 중에 하나가 5점짜리 문제는 하나 이상 틀렸단 말은, 5점짜리가 제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시 하나 이상 틀렸다는 것은 다 맞추면 10개이기 때문에 제시는 최대 9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시는 8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얼핏 보건데 이 81점을 맞았다는 것은, 이것이, 그리고 22개를 맞았는데 81점을 맞았다는 것은, Z가 5점짜리가 별로 안 틀렸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이 와닿지 않더라도 실제로 구해볼 수뿐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시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확정된 게 아니라, 제시는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우린 다음과 같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제시 9일쪽에 이렇게 풀 수뿐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연립방정식이 미수가 3개이기 때문에 식이 3개 나와야 될 텐데, 우리가 주어진 확정된 식은 2개뿐이었고, 단 제시 주어진 범위가 나오는데, 제시는 단 다인 것은 이것은 정수값이죠. 자연수값입니다. 그래서 제시를 9부터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XY 값, 특히 A가 마친 2점짜리 있기 때문에 2점짜리는 X겠죠. X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를 9를 여기다 집어넣죠. 그럼 첫 번째, X 플러스 Y가, 얘가 9를 집어넣으니까 넘어가니까 13이 나옵니다. 13. 여기다 9를 집어넣으면 5고 45가 되는 거죠. 자, 5고 45를 넘겨서 빼줍니다. 그럼 바로 2x 플러스 3y가 이것이 빼주니까 바로 81에서 45를 빼주니까 36이 되는 거죠. 36이 됩니다. 자, 여기 45를 빼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연립방식을 보는데, 여기 x 플러스 y가 13이니까 여기서 2x, y를 소거시키고, x를 소거시켜도 되고 y를 소거시켜도 되죠. 우리는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쉽게 2배를 합시다. 그럼 2x 플러스 2y가 2배라니까 이제 26이 되겠고, 여기서 y가 10이 됩니다. y가 10이 됐다는 것은 y는 다 맞췄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y가 10이 나오니까 여기 x 플러스 y가 13이죠. 그러니까 x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것은 이제 z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a가 맞힌 점수이기 때문에 x값을 구하기 때문에 a는 바로 이 3개가 되는 것이 답입니다. 다시 문제 11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 12번입니다.
자, A씨는 아내 그리고 두 자녀와 왕복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다니기로 한다.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A 가족의 총 KTX 비용 얼마인가? 아들은 만 6세고 딸이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갈 때 아빠 무릎에 앉아서 가고 부산에서 서울 오를 때는 좌석을 지정해야 간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요거 보면 4세 미만의 별도로 경우 별도의 표를 구매하지 않고 보조와 함께 탑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딸은 이제 4세 미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4세와 6세는 어린 요금의 50% 할인, 그리고 4세 미만은 어린 요금의 75% 할인. 그러니까 아들은 6세이기 때문에 아들은 반드시 50% 할인된 요금으로 구매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복하는 과정에서 바로 아들과 그리고 부부는 똑같지만 딸은 단 내려갈 때는 아빠 무릎이니까 그때는 바로 0원이 될 테고 올라올 때는 좌석을 지정했으니까 25% 값이죠. 75% 할인됐으니까 25% 계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히 해보면 다음과 같죠. 간단히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면 A씨는 이제 여기 59,800원에 왕복이기 때문에 곱하기 2. 거기다 또 아내 요금도 있죠. 아내 요금도 이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아내 요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요금은 59,800원에 이것에 0.5, 그러니까 50% 할인되니까 그것이 왕복이기 때문에 2배. 그리고 딸은 바로 59,800원에 75% 할인된 거기 때문에 0.25가 됩니다. 그리고 왕복이 아니라 한 차례죠. 그래서 이걸 모두 더하면 답이 되는 거야. 그럼 답을 구해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그지 3번 313,950원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건 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 말고 풀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12번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3번을 보면 바로 이것이 수리 능력 중 자료 해석입니다. 사실 수리 능력 중에서 자료 해석이 응용 수리보다 좀 더 잘 나와요. 하지만 응용 수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풀어보는 자료 해석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응용 수리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실제 문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체험하는 것은 자료 해석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다음 중 옳은 걸 구하랬어요. 자, 옳은 걸 구하니까 옳지 않은 걸 재나가면 되겠죠. 다음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판매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꾸준히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다음에 매년 버스 판매량은 동일 연도 트럭 판매량이 20% 이하다. 자, 이것이 20% 이하다. 20% 이하라는 것은 이것이 0.2를 곱한 것보다 작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0.2를 곱하면 이것은 요것의 앞자리 2배 하는 거니까 이것이 76이 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요거 얼른 보다시피 이것이 300이 돼야지 300에 0.20%면 이것이 60인데 이것은 300이 안 되는데 이거 60이 넘잖아요. 그래서 20%가 넘죠. 거꾸로 이것을 5배가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것도 되는데 5, 6, 30 이것이 300이 넘어야지 305가 돼야지 이것이 20% 이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나누는 것보다 곱하기가 낫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역산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2번도. 다음 매년 자동차 판매량 순위에서 변동이 없는 것은 한 종이다. 이건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제해 놓읍시다. 그리고 나중에 답이 이제 여기서 나머지에서 옳은 것이 나오면 답이고 옳지 않은 것이 끝까지 나오면 3번을 답을 하면 되겠죠. 이걸 매년 순위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하나의 요령이죠. 판매량 변동이 가장 큰 자동차는 크로스오버 차량이다. 자, 크로스오버 차량은 이제 가장 변동이 여기 54랑 166 이걸 보면 되는데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거보다 요거 보면 이제 288과 여기 1400 이게 훨씬 더 크죠. 이것이 변화분과 변화율이 다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는 겁니다. 네 번째 틀렸어요. 그리고 2000년 이후 크로스오버 차량은 매년 판매량이 10% 이상 감소하였다. 크로스오버 차량의 매년 판매량은 이겁니다. 자, 이거죠. 이것이 매년 10% 이상 감소했다. 근데 지금 보면 특히 65에서 58이 된다면 65에 10%면 여러분 이제 6.5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6.5보다 이것은
덜 감소했죠. 이거 말고 이것이 더 낫겠네요. 그죠? 이것의 10% 이상 감소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10%가 되려면 5.8에 10%가 된다면 5.8대 한 5대를 줄여야 될 텐데 이것은 4대뿐이 안 줄였잖아. 그래서 10% 이상 감소했다. 이것이 틀려 있습니다. 자, 이건 10% 이상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여기 하나만 틀리면 이것은 틀린 답이기 때문에 여기 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답은 이제 답이 3번이 되는데, 자, 3번이 결국 답이 되고 있는데, 3번이 되려면 이제 이것이 하나가 변동이 없는 것이 한 종류다. 일단 답은 나왔습니다. 그것이 뭔가를 좀 봐준 다음 같아요. 제가 이제 한번 보건데 이거죠. 이 세단과 스포츠 유틸리티 보면 얘는 이게 크죠. 근데 얘는 이게 크잖아. 이게 역전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에 순위가 역전됐다는 거니까. 다목적 차량과 크로스오버 차량보다는 얘가 이게 크죠. 이게 크다, 이게 크잖아. 그러니까 이 다목적 차량과 크로스오버 차량도 서로 역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크기가. 자, 그리고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트럭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게 크다가 여기서는 이게 크잖아. 그러니까 큰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순위가 역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모두 순위가 역전돼요. 하지만 요거 버스는 처음부터까지 가장 작죠. 바로 6위 중에서 6개 중에서 항상 6위가 돼.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순위가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것까지 따질 필요 없어. 답은 2방, 나머지 모두 틀려 있고 이건 확인이 안 되더라도 맞는 거로 확인되지만 그것이 순위가 틀려 있다, 변동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따져본 겁니다. 문제, 이것이 1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문제 워라벨 1과 3의 균형. 자, 이 내용이 요소에 들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얘기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 내용은 여러분 다음의 문제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고해서 오르시오. 기업 경영 형태 성별에 따른 워라벨 점수의 평균.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41.7, 이것도 41.7이 똑같겠죠. 가족 기업이냐 일반 기업이냐.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가족 기업보다 워라벨 점수가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남녀를 따졌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700명입니다. 700명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평균이 이렇게 가족 기업과 일반 기업의 평균을 이 두 가지를 평균한 게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평균한 게 이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봤던 것이 이것이 그 유명한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 가중평균은 여러분과 앞에서 오늘 보았던 첫 번째 문제 중 혼합물의 농도도 똑같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 해석이자 동시에 평균 중 응용 수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봤던 수리 능력에서 가중평균을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과 앞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1단계 문제에서 바로 평균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결과적으로 보면 결론만 여러분과 여기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 보면 먼저 이 평균을 보죠. 이 전체 평균에서 남자가 40.3이고 여자가 32.3이죠. 근데 이 평균은 30.7이죠. 그럼 남자 여자 전체 평균과 남자의 차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것이 더 작으니까 이것부터 볼까요? 이렇게 41.3 평균은 41.7 그리고 남자는 40.3이죠. 그때 요 차이가 0.3다. 요게 0.4고 요 차이가 0.6이죠. 0.6입니다. 0.6. 자, 그 말은 보통 우리가 농도를 구할 때도 그렇고 이것이 차이가 적다는 것은 이거보다 이 차이가 적다는 것은 거꾸로 이 비중이 요 비중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비중이 똑같으면 평균은 가운데서 나오죠. 하지만 비중이 큰 쪽으로 더 평균이 쏠려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0.6과 0.4라는 것은 이게 더 작으니까 비중이 여기 쏠려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쏠려서 나온 정도가 이것의 역수, 이것이 6대 4라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의미를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상당히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0.4와 0.6만큼 차이가 났다는 것은 평균과 거꾸로 6, 4가 거꾸로 이게 6대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6대 4가 되면 지금 여기 700명이기 때문에 700명에 대한 6대 4, 그러니까 700명에 대한 바로 10%가 6대 4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비가 10으로 갔을 때 이것은 6, 7이 42, 그러니까 420명이라는 거죠. 자,
자, 이것은 바로 420명. 이건 이제 7, 4, 7, 28, 280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조사 대상 중 남자가 420이다. 자, 아까 봤을 때 요것을 남자를 요게 40.3, 요것이 여자를 남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요것이 4대6이면 6대4라는 걸 우리가 알면 이것이 420과 280. 그래서 남자가 420이다. 이게 틀려있다는 거죠. 여자가 420이고 남자가 280이라는 겁니다. 그때 여자가 차지한 비중이 60%다. 맞죠? 전체 6대4이기 때문에 여자가 차지한 비중이, 요건 지금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요게 여자고 요게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차지한 비중이 60%다. 이것이 맞다는 얘기야.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중평균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한 번만 받으면 나머지는 똑같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난이도 측면에서 처음이 문제지 조금만 연습하면 쉬워지는 문제 중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이 맞다는 거. 자, 그 다음 똑같죠.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 전체 가족기업과 일반기업의 평균이 41.7이기 때문에 자, 이것과 이거 차이를 봅니다. 자, 이것과 이거의 차이를 보면 이것이 2.2가 되는 거죠. 이것은 2.2고 그 다음에 요거 이 40.7과 43.5를 보면 이것은 1.8에 1.8.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시 보면 이것은 22대 18.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이것이 18대 22가 되는 거죠. 아까 이것이 역으로 들어가듯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것이 작은 것이 간격이 작은 것이 가중치가 크다는 거죠. 18과 22는 다시 보면 이제 9대 11이 되는 거죠. 9대 11. 1은 아니면. 그러니까 9대 11, 아까는 10이 있지만 전차비 20 때문에 하나에 되는 것이 35죠. 35. 35를 여다 20을 곱하면 이것이 70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5를 곱하면 9를 곱하면 이것은 바로 가족기업, 그리고 마찬가지로 11을 곱하면 이것은 일반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35에 11 곱하면 35 곱하기 35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요게 맞겠네요. 그지? 요게 맞다는 것이 지금 9 곱하기 35 35다 9 곱하면 5고 45에 3, 9, 27이기 때문에 바로 315가 돼요. 아까 말했듯이 가족기업은 전체 비중 중 9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20 중 9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므로 315가 맞는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는 바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것이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서 가중 평균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을 알면 전체 평균값과 각각의 평균을 알면 그 가족 기업과 일반 기업 각각의 자료의 비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700명에 대한 비중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한 인원수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정확한 비율도 알 수 있는 거고. 이것이 14번 문제였어요. 다음은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15번은 다음은 2019년도 목재 이용 실태에 관한 자료다. 다음 설문 중 옳지 않은 걸 구하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것은 먼저 수입 원목재는 총 400만 평방미터이고 그리고 이것은 각각 비율입니다. 비율이 퍼센트예요. 일반 제재업, 합판 보도업, 방부 처리업, 특별 목분 제조업, 그리고 이것은 국산 원목은 이것은 단위가 1000평방미터예요. 전체가 바로 500평방미터일 때, 그러니까 이걸 모두 더하면 이것이 5천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것이 100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자릿수 3가지가 없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중 첫 번째 수입 원목 중에서 방부 처리업에 해당되는 양은 바로 18만 평방미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건 여러분이 금방 뭐 유추하듯이 전체가 이것이 400만이기 때문에 400만에 곱하기 방부 처리업이기 때문에 다음 문의 15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2019년 목재 이용 실태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자료가 1과 2가 있는데 자료 1은 수입 원목 목재 이용 실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위 퍼센트예요. 전체 원목은 여기 400만 평방미터이고 그 다음에 국산 원목은 그 단위가 퍼센트가 아니라 그것은 1000평방미터고 그때 전체 국산 원목은 여기 500만 평방미터죠. 그러니까 여기 1000이기 때문에 이 단위 3개를 지우면 여기 5천이 나오는데 이걸 모두 더한 것이 5천이 된다는 뜻이죠. 계산 하나하나.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수입 원목 중에서 방부제 처리업에 공급된 양은
18만 평방미터다. 그러니까 방부제 체력은 이거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것은 이것이 400만에 곱하기 이것이 4.5니까 0.045가 되겠죠. 4.5%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이것이 18만 평방미터 나온 것을 금방 암산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다음, 국산 원목 중 방부제 체력에 해당되는 공급량은 0.1%에 해당된다. 자, 국산 원목이기 때문에 이거죠. 국산 원목. 그리고 방부제 체력은 이것이 5입니다. 그러니까 5는 여기서 단위가 1000이기 때문에 이것은 5천을 말하는 거죠. 5천.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이게 500만 분의 5천. 그러니까 0을 3개 지우면 5천분의 5이기 때문에 이것은 0.1%를 차지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 목분 제조분 공급량에서 수입 원목의 차지한 비율은 10% 미만이다. 그러니까 특별 목분 제조분 이거죠. 이거고 여기도 특별 목분 제조분 이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이 이 특별 목분 제조업이라는 가정하에서 이것이 원목 중에서 수입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여기 국내, 그지? 국산. 이것 중에 수입. 이 비율이 10% 미만이냐 물어봅니다. 수입 플러스 국산분의 수입. 요 비율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 요거 특별목분 제조업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 수입은 이것이 0.5죠. 아까 이제 400만에 0.5이기 때문에 이것은 5, 4, 20. 그래서 이것은 2만이 됩니다. 2만. 구하면 2만이 돼요. 000을 지웁시다. 1000 지웁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250이죠. 그러니까 250입니다. 그리고 250 플러스 여기 이것은 250이고 250 플러스 20이 되는 거죠. 아까 뭐라 했냐면 이 전체 이것과 이것 중에서 이것이 차지한 비율이죠. 보면 전체 공급량 중 수입 원목이 차지한 비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수입 국산분의 수입은 200이기 때문에 250 플러스 20분의 20. 그러니까 보다시피 250분의 20만 하더라도 이것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10% 미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서 다 맞는데 그 다음에 이 4번이 좀 어렵습니다. 4번 이거 제가 잠깐 지우고 시작할게요. 일반 제재업에 공급된 양은 전체 공급량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일반 제재업이 이거죠. 이거랑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일반 제재업은 한마디로 일반 제재업에 해당되는 문제 중에서 이것이 수입 플러스 이것이 국산 이것 중에서 이건 전체죠. 그래서 일반 제재에 대한 바로 수입과 국산에 대한 요 비율이 이것이 전체 50%를 차지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것이 80%이기 때문에 400의 80%는 이것은 4천에 80% 보자는 거죠. 얘도 똑같이 1000평방미터를 보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시켜서 그러면 분모는 이것은 4000 플러스 5000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수입은 80%이기 때문에 48이 3200이 되는 겁니다. 3200. 그 다음에 국산은 630죠. 630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것이 9000분의 요거 더하면 이것은 3000에다 6이니까 한 4000 정도 되죠. 요건 9000인데 이것은 4000 정도 되니까 50%를 차지하는 것이 틀립니다. 자, 다시 보세요. 전체 이것이 4000과 5000 중에서 바로 일반 제재업이 차지하는 것이 이것이 80%이기 때문에 4000의 80%는 3200. 그 다음에 이것은 630. 이 단위가 여기 10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일시켰을 때 이건 630이 됩니다. 그럼 이것 중에서 이것이 전체가 50%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50%가 훨씬 넘지만 얘는 50%가 훨씬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것이어서 답이 되는가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차지한 비중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각기 더한 다음에 전체 중에서 그걸 구하면 됩니다. 자, 이 나머지 이제 구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맞는 거로 판가름 됩니다. 그래서 15번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17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료가 하나 있고 문제가 두 개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질문이 다음 자료가 2019년 주택 형태별 에너지 소비에 대한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주택. 그리고 그때 이제 에너지가 연탄이냐, 석유냐, 도시가스냐, 전력이냐, 열에너지,
기타 이제 합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고르라 그랬죠. 단독주택에서 소비한 전력 에너지량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전력이 이거죠. 그 중에서 전체가 이거기 때문에 이 7,3에 30%가 들어가면 우리가 얼뜻 계산했듯이 7점 계산이 들어가면 대략 계산이 들어가도 7.3에 30% 들어가면 339, 73, 21 21.9가 될 텐데 이것은 21.1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금방 알겠죠? 다음에 모든 주택의 형태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에너지 비용은 도시가스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이 가장 크죠. 보면 이거는 이제 월등히 크고 얘도 다 맞겠네요. 우리가 답은 쉽게 답이 2번이 되네요. 자, 아파트는 다른 주택 형태에서 비해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자, 아파트가 여러분 합계가 많은 건 맞지만 여기 가구당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안 나왔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파트 가구가 많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구는 100가구인데 이 가구는 200가구다. 200가구 중에서 이거는 100가구 중 이거보다 가구당 소비량이 많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자, 이왕 답이 나와 있죠. 맞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보면 이제 네 가지다. 아까 보다시피 이것은 단주택 형태에서 에너지용은 모든 주택 형태는 네 가지다. 아니죠. 네 가지인 경우도 있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 경우도 있죠. 여기서 세 가지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모두가 그렇단 말이 틀린 거야. 단독주택은 모든 에너지 유형을 사용한다. 아니죠. 열 에너지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17번을 보면 아파트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도시가스 에너지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율. 이건 뭐 어렵지 않겠네요. 아파트 전체는 보다시피 이거죠. 그 중에서 도시가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뜻 보더라도 이것은 10분의 5.6 그 정도로 봐도 될 거야. 전체 약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해당되는 것이 이제 답은 이것이 55.4% 말고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다른 것과 이제 이것이 뭐 56이 나오고 막 그렇게 이것이 촘촘한 오를까 워낙 이렇게 답이 크게 월등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답은 암산으로 계산하나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문 17번을 끝으로 우리가 자료 해석이 마치면서 여기까지가 제1 모의고사의 다음 수리 형태였습니다. 수리 능력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알다시피 문제 해결 능력 갖고 우리가 1 모의고사의 제 3번째 강의를 그 다음에 올릴까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